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마야 2023 버전에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고 또 강화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야 2023을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썼던 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야를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 빨리 마야를 적응할 수 있게끔 인터랙티브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다음 러닝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런 교육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hat's New 페이지를 볼 수 있는 페이지, 그리고 커뮤니티, 여기 포럼으로 가시게 되면은 마야 포럼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마야 유저들이 글을 되게 많이 올리시고 자기 아이디어를 올리시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끔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마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동일하죠. 인터페이스는 그전과 동일하지만은 여기 보시면 뷰 큐브라는 게 이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마야 이 뷰 큐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주셔가지고 이거를 다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뷰 큐브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프레퍼런스 가서 여기 뷰 큐브라는 곳에 간 다음에 show the 뷰 큐브를 비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 버튼이란 게 있거든요. 요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처음 화면이죠. 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간혹가다 이 파일을 누르고 싶은데 이 홈 버튼을 누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없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에 가가지고 여기 있어요. 홈 스크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홈 스크린 온 스타트업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작할 때 홈 스크린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파일이 어떤 건지 그걸 보고 그거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여기 표시 안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꺼 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면이 되게 촘촘하게 있죠. 물론 이거보다 더 촘촘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거의 뭐가 뭔지 안 보일 정도로 선들이 너무 많아서 디스플레이 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죠.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뷰 큐브에다가 그러니까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간 다음에 Setting Preferences 여기서 컬러 세팅이 있죠. 이제 두 개가 있죠. 액티브와 인액티브. 액티브는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활성화가 됐을 때.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된 상태니까 인액티브 오브젝트 가서 여기 보시면 폴리건 서페이스라고 있죠. 여기 있는 색깔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폴리곤만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것이 약간 투명도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좀 더 잘 보이게끔 만들어 준 거죠. 하지만 이제 선택할 때 이렇게 많이 되는 거는 이 인액티브 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싶다 그럼 에디트에 가서 리셋 투 디폴트 하시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디폴트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 씬에다가 조명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은 아웃라인에 봤을 때 제가 조명을 거의 한 21개 정도 만들어 놨나요? 21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각각 색깔이 다 있어요. 각각 색깔을 다 제가 보이기 쉽게끔 설정을 해 놨고요. 그래서 뷰포트 2.0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값으로 최대 16개인가요? 16개인가 15개까지 표현되게끔 돼 있거든요. 쭉 올리보면은 하나씩 디스플레이 되죠. 17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괜찮더라고요. 또 다시. 그래서 쭉쭉 보면은 지금 현재 조명이 다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씬 안에 조명들이 엄청 많게 되면은 이거를 다 보이게 한다 그러면은 뷰포트의 퍼포먼스가 엄청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요즘 이제 컴퓨터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뭐 조명,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조명이 언리미트까지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할 때는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니까 좀 낮게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옵션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명 작업이라든가 다른 거 작업할 때 보면은 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애트리뷰트가 바뀌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카피 탭 해가지고 요거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마야에 드디어 여기 보면 핀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핀 기능을 눌러놓게 되면은 내가 다른 걸 선택을 해도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작업을 하고 오브젝트로 움직이고 다른 조명을 움직이고 할 때에는 되게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핀 기능을 끄고 자, 선택을 하고, 그렇죠? 여기를 다시 핀하고 싶다. 그럼 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퍼포먼스적으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은 얘 같은 경우로 이렇게 뭐 변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변수가 많지 않지만은 이게 면이 많은 상태에서 내가 버텍스라든가 그런 걸 선택하는 것도 되게 빨리 선택이 되고 움직이는 것도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내가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2022.3 그리고 또 2023에서 테스트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모델 자체에서 면수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되게 버텍스들이 많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를 보면은 2022.3에서는 한 대략 한 3프레임 정도 보시면은 약간 딜레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반면에 2023에서는 보면은 되게 부드럽게 잘 움직여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도 13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 또 강화된 것 중에 하나가 핫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라든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 옵션 박스가 하나가 나오죠. 거기에서 익스트루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옵션들을 모아서 나오는 그런 박스인데, 여기 있는 예들을 일일이 우리가 클릭을 해가지고 옵션을 바꿨는데 그럴 필요 없이 컨트롤 탭을 이용해가지고 옵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익스트루드하고 베벨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우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마킹 메뉴를 따로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령어 라든가 옵션을 바꿀 때 더욱더 빨리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또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자, 조명 끄고 이번에는 업데이트된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리토폴로자이즈예요. 우리가 이런 면을 재구성했을 때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알고리즘 자체가 되게 오래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리토폴로지 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뭐 하나 하려면은 뭐 기본 뭐 10분 이상, 어쩔 때는 뭐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긴 한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23 버전에서는 맥스에 있는 리토폴로지 알고리즘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알고리즘을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결과도 되게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좋은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우선 완전 기본값이죠. 완전 기본값이고 페이스 한 1000개인 상태 완전 기본값으로 제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가 1000개이기 때문에 빠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아마 2020 버전, 2022도 마찬가지예요. 2022 버전까지 아마 1000개로 해도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형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퀄리티는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파일을 2022.3과 2023에서 제가 테스트한 거고요. 그리고 면수는 아까 전에 제가 1000개로 했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면수를 10,000개 정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 차이를 보면 제가 속도를 되게 빨리 높여서 보시면은 2022.3 같은 경우 한 17분 걸렸거든요. 근데 2023 버전에서는 딱 17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빨라진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퀄리티도 한번 보시면은 2022.3하고
2023에서의 면 이렇게 분포도를 봤을 때 보면은 2023이 더 깔끔하고 균일하게 면들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한번 퀄리티를 변화를 시키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품질이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 개를 했을 때 한 7분 정도 7초 정도 걸렸죠. 하지만은 10만 개 정도 했을 때는 4분 54초, 거의 5분 정도 걸렸죠. 자, 근데 2022.3에서는 만 개 정도 했을 때가 한 17분 정도 걸렸죠. 그에 비하면은 속도라든가 퀄리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이전에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단계가 몇 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리메시를 먼저 한번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리메시를 해야지 면들이 더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메시를 하고 그 리메시를 기반으로 해서 리터플로자이즈를 했는데, 이제는 굳이 리메시 할 필요 없이 바로 리터플로자이즈 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 과정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 도형을 제가 몇 가지 꺼내봤어요. 기본 도형은 여기서 스피어부터 이렇게 여기 도넛 형태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여드릴 이유가 작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 오브젝트를 이제 뭐 축을 위아래로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하이라이트 베이스라인, 하이트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축을 자기가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오브젝트의 축을 밑으로 제가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다 이렇게 옵션이 기본 옵션, 기본 도형에는 다 이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축도 이렇게 이미 바닥에 위치되게끔 기본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데를 위치를 시키고 뭐 모델링 할 때에는 축 이동시키고 또 위로 올리고 그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모델링 시작을 할 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옵션을 통해 가지고 바닥에 딱 위치하게끔, 그렇죠? 시작 버튼을 만들 때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업데이트 된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마야 유저로서는 진짜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마야에서 이제 모델링 같은 부분은 업데이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불린이었어요. 마야는 불린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알고리즘 자체도 너무 옛날 거였고, 복잡한 거 좀만 복잡한 거 하면은 막 에러도 많이 나서 사라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불린을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메인프레임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영국에 메인프레임 하니까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 메쉬 있잖아요. 메쉬 그거 만든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이것도 저희 오토데스크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탑재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복잡한 것부터 하는 건 좀 그렇고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불린 한번 써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그냥 불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뭔가 창이 새롭게 뜨면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불린하기 전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터랙티브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얘를 뭐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렇죠? 뭐 사이즈를 바꾼다든가, 뭐 그런 거는 하면서 이렇게 인터랙티브 할 수가 있고, 약간 이제 복잡한 거, 이것보다 복잡한 모델을 하게 되면은 속도는 좀 떨어지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여러분들이 다르게 또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페어를 하나 꺼내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 가서 메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멍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자, 여기에서 레디오 선택하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트랜스폼 로드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약간 그게 큰 것 같아요. 스피어가 좀 크니까 제가 스피어를 좀 작게 해서, 지금 이거 메쉬인 상태에서 바로 그냥 분리를 할 건데, 이번에는 분리 명령어를 쓰지 말고 이미 있는 데에다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이 선택하고 쭉 가서 여기 있네요. 분리.
폴리블린 여기 가시게 되면 이 창이 있죠. 여기에다가 그냥 가운데 마우스 버튼 드래그해서 쭉 이동을 시키면은 바로 블린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기본 값으로는 이게 유니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가서 일단은 유니온이 기본적으로 유니온이 되죠. 여기 드래그 하게 되면은 뭐 디퍼런트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디퍼런트 인터섹션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는 이 슬라이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져요. 그냥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이동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완벽히 이런 형태 두 개가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 홀 펀치 하게 되면은 아예 구멍이 뚫려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컷아웃 하게 되면은 뭐 컷아웃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 거기에만 이렇게 잘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플리트 에지 하게 되면은 면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에지만 생성이 되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 할 때도 미들 마우스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기본이 지금 이 베이스 모델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야에서 분리를 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요거를 이렇게 순서를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 모델을 이 메쉬에 있는 모델로 바꿀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순서 자체도 바꿀 수가 있고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분리할 때 이전에 있던 얘들을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거냐. 지금은 와이어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연한 뭐 황토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에서 뭐 안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보이는 형태라든가 그런 걸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완료됐다. 그럼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히스토리를 날려버리시면은 작업은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 내용 중에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델링에 보시면은 툴 중에 멀티컷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 이제 멀티컷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충 어딘지 알 수 없었거든. 수치값으로 어느 정도 왔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위치가에 포인트가 생성되는지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가 인설트 에지 루프 툴의 옵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멀티플 에지 루프 툴이라는 게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에지가 두 개가 생기죠. 근데 이게 이전에는 60개까지 50개까지인가요? 50개까지가 맥시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60개 이상 그러니까 한 1000개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000개까지 면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업데이트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지글 디포머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글 디포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다이나믹 비슷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리얼타임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정확히 이렇게 이렇게 지글 디포머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슬라이드 했을 때도 좀 약간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정확히 보려면은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이라든가 그 밑에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맥스 선택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퍼포먼스가 거의 한 10프레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캐시드 플레이백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글 디포머가 적용이 됐을 때 캐시드 플레이백을 쓸 수 있다는 거고, 지글 디포머 같은 경우 약간 다이나믹성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먼저 캐시를 데이터를 뽑고 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같이 캐시를 다시 뽑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하게 되면은 거의 지금 뭐 30프레임 이상 뭐 플레이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거의 리얼 타임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드래그 마우스로 이렇게 스크럽 했을 때에도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캐시드 플레이백을 제가 끄고요. 리깅 쪽에 업데이트 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에디터에서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수치값이 약간 다른 속성이 다른 얘를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특수한 노드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로테이트 값을 여기서 트랜슬레이트 완전 다른 거죠. 다른 속성 값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닛 컨버션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유닛 컨버션 노드라고 하이라이트 돼 있죠. 자, 이거를 이제 화면에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기본 제가 이거를 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유닛 컨버션 노드가 안 보여요. 만들어지긴 하는데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돼 있는 노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모습은 이래요. 보라색으로 화살표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유닛 컨버션 노드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드 에디터를 이용해서 리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간소화돼 가지고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아주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다이나믹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다이나믹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쭉 되면서 갑자기 퍼포먼스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컬리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느라고 되게 느려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화면 안에 제가 애니메이션 한 게 있고 이런 다이나믹 한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내가 베이크하고 싶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애니메이션 있죠. 이거를 내가 베이크를 하고 싶어. 그럼 선택하고 셀렉트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가서 자, 여기서 베이크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마야가 이제 첫 프레임부터 하나씩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베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이 있으면은 다이나믹 때문에 베이크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거를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옵션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run simul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값으로 활성화가 돼 있어요. 즉 베이크를 할 때 시뮬레이션도 같이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시뮬레이션 하고 싶지 않고 베이크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선 제가 이제 언두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 run simulation을 끄고 자, 베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베이크가 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본에 베이크가 끝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같이 있을 때 특정 애니메이션을 베이크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이 run 시뮬레이션. 근데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필요 없이 애니메이션만 베이크한다 그러면은 이걸 끄시고 하시게 되면은 베이킹을 진짜 빨리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블루 펜슬이에요. 아마 블루 펜슬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전에 블루 펜슬이 아니라 그리스 펜슬 툴이었거든요. 그게 이름이 이제 블루 펜슬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은 거의 똑같은데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은 이 블루 펜슬을 위한 옵션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이게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리뷰를 본다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쪽 프레임에서는 물고기가 이렇게 해서 입 벌리고 있는 형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는 뭐 이런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돼야 된다고 미리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그게 크게 변화는 없죠.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동그라미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툴 세팅에 가시게 되면은 레이어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보다 더 정교하게 여러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가 노트를 다뤘다라면은 여기에서는 뭐 노란색, 그렇죠?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또 이미 이렇게 달아놓은 거를 수정을 할 때는 이전에는 뭐 지우고 다시 그리고 막 그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내가 원하는 레이어 가서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얘 보면은 뭐 카피 페이스트 할 수도 있어요. 카피한 다음에 여기 프레임 가서 뭐 페이스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는 컴포넌트 태그가 2022 버전인가요? 거기 들어왔죠.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리깅을 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이런 컴포넌트 리그를 여러분들이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개를 함께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셀렉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각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쪽 손을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또 하나 만들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머지라고 있어요. 머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걸 기준으로 해서 머지된 거를 또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또 여기서 컨버트도 할 수 있고 컨버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페이스인데요. 엣지로 바꿔서 셀렉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엣지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조합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걸 수정을 한다든가 컴포넌트 태그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기능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폼에서 업데이트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폼에서 제가 그냥 간단히 클러스터를 한번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클러스터에서 머리 부분만 그렇죠? 적용시키고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머리 부분만 돼 있죠. 자, 저번 업데이트에서 보면은 펄어프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형태가 이런 스피어 형태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스피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큐브라든가 뭐 판이라든가 뭐 그런 것밖에 이게 지원을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펄어프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원 형태라든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피어 아니면은 플레인 뭐 이 두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것은 리무브 펄어프를 일단은 딜리트 시키고요. 자,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것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 보면은 assign proximity 펄어프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뭘 해주는 역할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리건들 있죠. 폴리건 형태들을 펄어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proximity 펄어프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노드 에디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proximity 펄어프라는 노드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리건 형태를 갖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실린더, 그렇죠? 실린더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린더에서 보면은 연결하는 방식이 실린더 쉐입에서 보시면은 월드 메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드 메시를 프락시미티 펄어프에서 여기 보시면 프락시미티 지오메트리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위치 값을 좀 잡아주고요. 모디파이 가서 제가 매치 트랜스폼 시켜서 위치 시켜주고 펄어프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실린더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폴리건 모양 형태로 펄어프가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바이프러스트하고 USD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바이프러스트를 가지고 USD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전에는 USD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은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순수 USD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 가서 Universal Scene Description 여기서 Stage from File 이렇게 해야지 순수 USD 데이터로 불러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USD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USD 레이어 에디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한다. 이게 이제 저번까지 업데이트고요. 요번은 이제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올 필요 없이 바이프러스트로 다 이거를 가능해요. 바이프러스트로 USD 데이터를 불러오고 USD 데이터 편집하고 그런 거를 다 할 수가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일일이 이렇게 또 로드 짜는 거는 제가 다음에 바이프러스트 관련돼서만 따로 한번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짜놓은 노드를 보시면은, 자, 우선 여기 아웃풋을 제가 끊고요. 자, 첫 번째 USD 데이터 불러오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오픈 USD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픈하고 USD 보면은 오픈 USD 레이어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USD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끝나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create stage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만약에 USD 데이터가 여러 개다. 그러면 USD 데이터를 여러 개 불러와서 서브 레이어에다가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USD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create에서 Universal Syndication Scene from File 한 것 같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USD 데이터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프러스트로 만들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뜨게끔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게 테스트했을 때 이게 이제 픽사에서 다운로드 받는 예제 파일인데 얘는 이제 그 Z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를 불러오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USD USD 레이어 에디터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걸 로테이트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노드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한 노드가 이게 바로 이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우선 어떤 거를 내가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로테이트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면 키친이 있죠. 키친. 얘를 전체적으로 이제 로테이트를 하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은 디파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패스라고 돼 있죠. 여기서 define USD mesh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패스. 그렇죠?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클릭해 갖고 애트리뷰트 에디터에서 경로 카피 페이스트 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attribute definition 이게 이제 그 attribute를 바꾸는 기능이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define USD transform 해서 rotate 90 이렇게 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프러스트에서 또 업데이트된 게 이런 게 이제 슬라이드 옛날에는 이제 요거 숫자를 계속 쳐가면서 내가 값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값에 대한 이 슬라이드 값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거를 자 90도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USD 스테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add to stage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를 이제 스테이지를 뭔가 변형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연결을 끊고 add to stage를 만들어서 스테이지를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수직 값들을 정의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옵션을 꺼버렸어요. 자, 옵션 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는 전부 다 여기 있는 USD 레이어 에디터에서 하는 작업을 바이프러스트에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바이프러스트에서 그냥 단순히 이것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USD 데이터 여기에다가 뭔가 잔디를 심는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USD 데이터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지형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USD 데이터에 보면 이 바닥 지형이 있어요. 쭉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타일 플로어라고 있죠. 여기 있는 바닥들이 있어요. 이것만 불러와서 이제 여기에다가 랜덤하게 오브젝트를 배치를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USD 데이터의 모든 것들을 마야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야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즉 여기에 대한 정보 값들을
여기 보시면 read USD mesh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은 USD 데이터를 불러와서 걔를 마야가 이해할 수 있는 메쉬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각각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머지 지오메트리로 해서 비록 하나씩이지만은 얘를 하나로 다 떨어져 있지만 얘를 하나의 통째로 인식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통째로 인식을 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랜덤하게 뭔가를 분산시켜주는 스캐터 바이 넘버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적용을 할 때 저는 간단히 큐빅 있잖아요. 큐브를 하는데 큐브를 그냥 적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큐브 자체를 저는 USD로 변환해서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마야에 있는 데이터를 USD로 변환을 해서 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일단 큐브 자체를 일반 모델이 되겠죠. 일반 폴리곤 모델을 USD로 정의를 해주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USD로 정의를 해준 다음에 자, 여기에서 뿌려줄 때 보면은 USD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USD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즉 폴리곤 데이터에서 갖고 온 그 포인트들 있죠. 연결을 해주고 인스턴트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 아까 같이 똑같이 뭔가 변화가 일었을 때, 그렇죠? 변화가 일었을 때 add to stage를 썼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add to stage로 해서 변화 값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테이지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여기를 이제 꺼놨거든요. 그래서 이네이블 시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큐브들이 다 여기에 매치게 됐죠. 자, 그럼 뭐 만약에 큐브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잔디로 만드는 건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잔디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그래서 잔디 하나 꺼내오고 잔디를 선택을 하고요. 그렇죠? 잔디가 되게 작아요, 지금. 그렇죠? 좀 잔디를 크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잔디를 좀 크게 스케일을 시키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큐빅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들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잔디를 갖고 오고 그냥 여기서 메쉬를 큐빅에서 얘로 다시 갈아 끼워주기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닥에 깔리겠죠.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제 컴퓨터가 너무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값을 조금 줄여볼까요? 쭉 줄여서 지금은 이제 랜덤 값들을 제가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뭐 랜덤 값을 좀 적용해주고 뭐 하면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불러온 이 그래스 같은 경우는 폴리곤 데이터였지만은 지금 현재 얘가 이제 USD 데이터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이 씬은 지금 현재 USD로 다 만들어진 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USD를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예제는 뭐 USD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바이프러스트 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USD에 관련된 상당히 많은 노드들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이펙트들을 USD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023에서 업데이트를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동안 이제 마야 개발에 있어서 모델링 쪽은 좀 되게 없는 편이었잖아요. 하지만은 요번에 대거 모델링 쪽으로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모델링 쪽으로도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무거운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야가 좀 더 무거운 작업들을 보다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퍼포먼스적으로도 많이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